네,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이 월요일인 10주차 문학과 3 슬로우 리딩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금방 끝날 것만 같은 동사 수업이 결국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15주차까지 다 그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그죠? 지겹기도 하고 또 그죠? 이렇게 볼 것도 없지만은 그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 동상으로 그죠? 잘 견뎌주시고 저도 힘들지만은 그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의 이제 문학과 소통 역량이죠. 소통 역량에서 1, 2주제 다음에 이제 3, 4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가 카프카의 변신하고 구련의 어부사시사, 어부이야기, 어부사 이렇게 해서 그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문에도 보시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죠? 좀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읽기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부 이야기 쪽에서도 그죠? 좀 교훈되는 말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되짚으면서 같이 익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유대계 상인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주로 성장했고 뒤에 조금 어려움을 당하겠죠.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쓰는 소설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글에 이렇게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틈틈이 시간 내서 글을 쓰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글쓰기가 좋으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조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 세계 요래 있고 이제 마지막에 그죠? 1917년이죠. 17년에 폐기력이 발견, 이제 지금 폐기력이 그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은 그죠? 문제가 없지만은 그 당시는 거의 사망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다니게 되고 그 시기에도 그죠? 성이라는 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폐결핵으로 1924년 교회의 큐링 요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뭐 폐결핵이 조금씩 유행을 한다 그래요, 그죠? 한다는데 이제 주위에서 그 폐결핵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제 수업하는 학생들도 몇 명 있어가지고 제보고 이제 검사하라 그러는데 이제 검사하러 가니까 저는 뭐 이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의외로 그죠? 젊은 사이에서 폐결핵이 조금씩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기침이 장기간 그죠? 계속되면은 검사를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1900 초창기니까 그죠? 어려울 때입니다. 그죠? 세계 제1차 대전도 일어나고 그럴 때 전쟁이 많을 때죠. 그래서 이제 삶이 어려웠죠. 독선적이고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와 관계도 원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조차 아버지 사업을 도와했기에 줄곧 남의 손에 키워졌다는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바빴기 때문에 남의 손에 키워졌겠죠. 그 다음에 동생이 그죠?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죠? 뭐 전쟁에서 그죠? 희생당하고 말 그런 가족들은 어떤 비참한 가족들의 스토리가 이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책이 이제 소개된 이유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친구 막스 브로트에게 보낸 뉴스에서 자신의 모든 작품을 불태워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한 거죠. 오히려 그 눈밝은 친구를 통해 세계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불안한 내면을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그려낸 작품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으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그죠? 별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지 못했죠. 근데 이제 유수에서 그죠? 없애더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작품이 되겠습니다. 좀 파격적인 어떤 내용이죠. 보시면은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상상적이고 좀 그죠? 파격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초현실주의
작가 카프카가 서술하는 소설 속 세상은 현실이면서도 현실 같지 않다. 우리가 경험하고 사고하는 세상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현실이다. 그래서 그의 문학은 난해하고 몽환적이다. 읽어보시면 좀, 어, 좀 동상 같은 생각 하실 겁니다. 카프카는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감옥이나 철장 같은 현실 세계를 관찰하고 탐구하고 인식하고자 했으며 동시에 그 배우의 불가해한 내적 세계를 수수께끼 같은 비유적인 문학 작품으로 표시해내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제목도 그죠? 좀 보시면은 변신 이런 것처럼 그죠? 조금 뭡니까? 초현실주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조금 그죠?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괴하고 수수께끼 같은 작품으로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고 나는 카프카의 문학 세계는 세계를 달리한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는 분석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신. 이 변신이 그죠? 총 5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뭡니까? 총 5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책은 그죠? 1부하고 2부에 그죠? 이걸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읽어도 되겠지만은 너무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영상을 제가 또 읽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 잠자는 자신이 침대에서 흉측한 모습에 한 마리 갑충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철갑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를 약간 들어보니 아치형의 각질 부분들로 나누어진 불룩하게 솟은 갈색의 배가 보였다. 금방이라도 주르르 흘러내릴 것 같은 이불은 배의 높은 부위에 가까스로 걸쳐져 있었다. 몸뚱이에 비해 애처로울 정도로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은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리며 할 일 없이 버둥거리고 있었다. 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는 생각했다. 이게 꿈은 아니었다. 좀 작기는 해도 사람이 살기에 손색이 없는 그의 방은 낯익은 사면의 벽에 조용히 둘러싸여 있었다. 풀어 헤쳐놓은 옷감 견본 모음집이 펼쳐져 있는 탁자 위에는 잠자는 출장 영업 사원이었다. 그가 얼마 전에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잡지에서 오려낸 아기자기한 금박 액자에 끼워 넣은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림에는 모피 모자를 쓰고 모피 목도리를 두른 숙녀가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보는 사람을 향해 팔뚝을 온통 가리는 묵직한 모피 토시를 들어 보이고 있었다. 아, 온 세상에, 그는 생각했다. 어쩌다가 이런 고달픈 직업을 택했단 말인가? 날이면 날마다 여행이나 다녀야 하다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하다. 게다가 여행하다 보면은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기차를 제대로 갈아타려고 신경을 써야 하는 일, 불규칙하고 형편없는 식사, 상대가 늘 바뀌는 탓에 결코 지속될 수도 없고 진실해질 수도 없는 만남 따위들. 이 모든 것을 왜 악마가 잡아가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는
배 위쪽이 약간 가려운 것을 느꼈다. 머리를 더 잘 쳐들 수 있도록 그는 등으로 몸을 밀면서 느릿느릿 침대 기둥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근질거리는 부위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뭔지 알 수 없는 깨알같이 작은 흰 반점들이 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리 하나를 내밀어 그 부위를 건드려 보려고 했지만 이내 다리를 움츠리고 말았다. 다리가 그곳에 닿자마자 온몸에 오싹하는 소름이 돋았기 때문이었다. 침대에서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하고 이 모든 생각에 잠겼을 때, 이때 바야흐로 6시 45분을 알리는 자명종 소리가 울렸다. 그의 침대 머리맡의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야? 어머니 목소리였다. 6시 45분이다. 출근 안 할 거니? 참으로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레고르는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흠칫 놀랐다. 그것은 자신의 예전 목소리임에 틀림없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저 아래쪽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억누를 길었고 고통스러운 찍찍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레고리야! 그레고리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대체 어찌된 일이니? 그러고 나서 잠시 후 다시 한번 보다 낮은 음으로 그레고리야! 그레고리야! 하고 부르며 대답을 다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쪽 연문에서 이 동생이 나지막한 소리로 호소하듯 말했다. 오빠, 어디 몸이 안 좋아?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레고르는 양쪽을 향해 대답했다. 이제 준비 다 됐어요. 그는 극도로 세심하게 발음하고 말과 말 사이에 잔뜩 뜸을 들여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도록 무진 애를 썼다. 아버지도 아침 식사를 하러 돌아갔으나 여동생은 속삭이듯 말했다. 오빠, 문 좀 열어줘.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그레고르는 문을 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집에서도 밤중에는 모든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조심스런 습관이 여행하면서 몸에 배게 된 걸 다행으로 여겼다. 우선 그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고는 무엇보다 아침 식사부터 하고 싶었다. 이불을 걷어내는 일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다. 몸을 부풀리기만 하면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어려웠다. 몸을 일으켜 세우려면 팔과 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젠 그런 것 대신 쉬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수많은 가느다란 다리들밖에 없었다. 더구나 그는 그 다리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었다. 이렇게 침대에만 축치고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어. 그레고르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침대에 그냥 죽치고 있을 수는 없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침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는 편이 최고 상책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는 그러는 와중에도 자포자기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곰곰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되도록 날카로운 시선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자,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그죠? 내용이 그죠? 요거는 이제 주로 그 번역본이라서 그죠? 이제 번역하는 저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쭉 읽기 영상을 그냥 들으셔도 되겠고, 안 그러면 그죠? 요걸 한번 여러분들 쭉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그죠? 한번 다 읽고 나서 영상을 한번 읽기 영상을 들어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그죠? 조금 이렇게 번역 저자에 따라서 좀 달리 이렇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근데 전체는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셔도 되겠고 또 영상 그 읽기 영상을 또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부 이제 여기서부터 그죠? 2부인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읽기 영상을 한번 이렇게 읽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죠?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자, 그레고르가 문틈으로 내다보자 거실에는 가스등이 켜져 있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읽기 영상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죠? 읽기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듣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자, 갑니다. 그것 말고도 영 우유 맛이 나질 않았던 것이다. 평소에 그가 가장 좋아하던 음료여서 그 때문에 여동생이 그것을 방 안에 들여놨을 것이다. 정말이지 그는 역겨운 기분마저 들어 사발에서 머리를 돌려버리고는 방 한가운데로 기어서 돌아왔다. 여기서부터 갑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거실에는 가스등이 켜져 있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조용히 생활하다니? 그레고르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눈앞에 어둠 속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여동생이 이런 멋진 집에서 이런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이 모든 안락과 유복함 및 만족이 이제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상념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그레고르는 차라리 몸을 움직이며 방 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벌써 이른 새벽이었지만 아직은 거의 밤이나 다름없었다. 이때 방금 결심한 것의 효력을 시험해 볼 기회가 그레고르에게 찾아왔다. 옷을 다 갖춰 입은 여동생이 응접실 쪽에서 다가와 문을 열고는 잔뜩 긴장해 방 안을 들여다본 것이다. 그녀는 그를 금방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소파 밑에 있는 것을 알아채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란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밖에서 문을 다시 쾅 닫아버렸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라도 했는지 곧 다시 문을 열고는 마치 중환자나 낯선 사람 곁으로 다가오기라도 하듯
발끝으로 조심조심 들어왔다. 그리고는 소파의 가장자리까지 머리를 내밀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자신이 우유를 마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것을 혹시 알아차릴까? 더구나 마시지 않은 것이 결코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그녀가 그의 입맛에 더 잘 맞는 다른 음식을 들여보내줄까? 만약 그녀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느니 차라리 굶어 죽고 말 거야. 그렇지만 실은 당장 소파 밑으로 뛰쳐나가 여동생의 발치에 몸을 던지고는 먹기 좋은 음식을 좀 갖다 달라고 애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이제 내 감각이 둔해진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걸신 들린 듯 치즈를 빨아먹었다. 다른 어떤 음식물보다 먼저 치즈가 즉각 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는 너무 만족스러운 나머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치즈랑 야채랑 소스를 차례차례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반면에 신선한 음식들은 맛이 없었다. 그런 것들의 냄새마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는 먹고 싶은 음식들만 한쪽으로 끌어다 놓기까지 했다. 그는 일찌감치 이 모든 음식을 다 먹어치우고 바로 그 자리에 늘어져 게으르게 누워 있었다. 그때 이제 물러나라는 신호인 듯 여동생이 천천히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벌써 반쯤 스르르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는 화들짝 놀라 다시 부랴부랴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책 내용에서 보시면은 그죠? 전체 내용이 아니고 발췌 내용이라서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5부까지 전체의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죠? 시간 관계상 다 틀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죠? 요거를 상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보시면은 이제 요거 뭐 내용 관계없이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 즉 온라인 의사소통은 오프라인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갖는데 이를테면 익명성이죠. 전파성, 상방성 및 실시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서 가짜뉴스가 많죠.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기여하는 거죠. 그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봄으로써 온라인 소통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분석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질문 만들기 있어, 그죠? SNS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그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T말동이니까 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느낀 점 적어주시고, 그죠? 간단하게, 그죠? 간단히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체험의 숲에 보시면은 자,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유형의 소통을 가며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나만의 소통 메뉴를 만들어 보자. 여러분들 친구하고 그죠? 소통할 때, 안 그러면 처음 사람 만났을 때 그죠? 할 말이 없고 좀 이렇게 좀 묵묵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자신만의 어떤 소통 방법이 있죠. 뭐 미팅 옷이 한장 모르게 미팅할 때 보면 그죠? 처음에 게임 같은 걸 많이 하죠.
처음에 서먹서먹한 걸 없애겠어. 그죠? 이런 것처럼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재밌는 뭐 게임이나,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유머 같은 또는 보면 시사 이야기 있죠.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야기 그죠? 서로의 뭡니까? 소통을 해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나만의 소통 문제를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소통 일석이가 만족스러운 경험 사례. 그래서 이제 개인 간 의사소통입니다. 개인 간 의사소통에서 그죠? 이렇게 만족스러운 사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역효과는 거 있죠. 역효과. 괜히 잘난 척 하다 그죠? 더 뭡니까? 개인 간의 소통이 더 안 좋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과 다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혹시 발표 같은 거 있겠죠? 발표 같은 거 할 때 자신만의 노하우, 자신만의 그죠? 노하우 그죠? 노하우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번 시도해봤는데 그죠? 아 이게 아니더라 그죠? 이게 그죠? 실패 경험담. 여러분들 아마 발표 같은 거 좀 해봤겠죠? 고등학교 때도 그죠? 그 다음에 다수 간의 의사소통, 즉 토론, 토의, 단톡 있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단톡방에서 채팅하고 그럴 때 그죠? 어떻게 하니까 친구들이 호응을 잘해주더라, 그죠? 호응받은 내용들이 있죠. 호응받은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까 그죠? 아 이거 그죠? 호응이 없더라, 그죠? 호응받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죠. 구론의 어부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이제 구론은 전국시대의 신이자 정치가입니다. 정치가이고 이 뭡니까? 특히 대내적으로 인재의 고른 등용과 법률의 정비에 힘쓰고 대외적으로 제나라와 연계하여 진나라의 통일 전략을 지지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후 귀족들의 배척과 비방을 받아 왕강과 상강유역을 대체적으로 많은데, 이에 구론은 시리의 나라를 보내다가 초나라의 수도가 진나라에 점령되자 명나강에 투신해서 그죠?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민중들은 그가 순국한 날을 기리는 행사를 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단오절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론의 어부 이야기, 그죠? 구론의 그죠? 요 시기를 순국하는 날을 단오절의 기원이다. 이건 상식적으로 상식이 아니라 그냥 막 하나 하면 되겠죠. 구론의 어부 이야기는 이게 뭐냐면 이제 구론이 뒤에가 마시겠지만 구론하고 어부하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있는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가 정치적 박해를 받아 쫓겨난 후 열악한 환경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고든 지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집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구론은 문답 형식으로 자연에 은둔하여 살아가는 어부와, 그러니까 자연인이 되겠죠. 살아가는 어부와 고상한 충절을 지키는 자신의 형상을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 가능한 삶의 길 중 자신은 충절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용은 짧습니다. 내용은 짧고 그죠? 그 다음에 문답 형식으로 간다는 문답 형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론의 어부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죠? 이 짧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론이 쫓겨난 뒤에 왕강가에서 일없이 다니면서 물길을 따라 걸으며 혼자 노래를 하곤 하였는데 안색이 좋지하고 마른 몸은 나뭇가지와 같았다. 어부가 그를 보고 물었다. 선생님은 삼려대부가 이제 초나라 때 이제 초기의 벼슬 이름입니다. 삼려대부가 아니십니까? 어쩌다가 이 꼴이 되셨습니까? 구론이 대답하였다.
온 세상이 더러운데 나 혼자 깨끗하고 모든 사람이 취해 있는데 나 혼자 깨어 있다 보니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부가 말하였다. 진리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고정된 방식으로 사물을 대하지 않아 세상의 변화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더럽다면 그 진흙탕을 휘저 파도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취해 있다면 그 찌꺼기라도 먹고 막걸리 술이라도 시원하게 들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고하게 잘난 척하며 행동하며 스스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까? 그죠? 이 돌직구입니다. 그죠? 구런이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막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을 튕긴다고 하며 방금 몸을 씻은 사람은 반드시 옷을 턴다고 합니다. 어떻게 깨끗하고 순수한 몸을 가지고 세속의 더러움에 물들겠습니까? 차라리 상수의 물속에 뛰어들어 물고기의 뱃속에 장사를 지낼지언정 투명하도록 깨끗한 흰색을 가지고 세속의 먼지를 뒤집어 쓰겠습니까? 어부가 빙그레 웃고는 노를 두드리며 노래를 하였습니다. 창량의 물이 맑다면 내 가건을 씻으면 되겠고 창량의 물이 더럽다면 내 발을 씻으면 되겠네. 그렇게 가버리고 다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런의 고고한 정신이 좋습니까? 그러면 어부가 이야기한 거죠. 세상이 더럽지만은 거기에서 맞추어서 살아가면 된다는 그 말이 맞습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구로는 그죠? 너무 잘난 척 하는 거죠. 자신만이 잘난 척 이렇게 하지만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려면은 저런 한두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그죠? 뭐 필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부의 말이 또 그죠? 어느 정도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죠? 어부의 말이 조금 와닿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 구런 같은 이런 사람도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하지만 그 중간에서 그죠? 적당하게 소통하면서 살아가면 그죠? 좋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문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런 기방 유허 간담 행음 택반 안색 조체 형용고고 구런이 쫓겨나 강호에서 노늘며 목가에서 실을 엎조리고 다니는데 안색이 좋지 않고 모습은 야위어 보였다. 그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그죠? 그래서 참고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내용들의 원문이니까 혹시나 그죠? 필요한 사람은 요걸 요렇게 그죠? 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문이 그죠?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죠?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먼저 영상을 한번 그죠?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그죠?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渔父屈原。屈原既放，游于江潭，行吟则畔，颜色憔悴，形容枯槁。渔父见而问之曰：“子非三闾大夫于？何故至于斯？”屈原曰：“举世皆浊，我独清；众人皆醉，我独醒，是以见放。”渔父曰：“圣人不凝滞于物，而能与世推移。世人皆浊，何不鼓其泥而扬其波？众人皆醉，何不补其糟而辍其离？
何故深思高举，自令放为？屈原曰：吾闻之，心慕者必弹冠，心欲者必振衣。安能以身之察察，受物之门门者乎？宁复相留，葬于江鱼之腹中。安能以浩浩之白，而蒙世俗之尘埃乎？渔父莞尔而笑，鼓翼而去，乃歌曰：沧浪之水清兮，可以濯吾缨；沧浪之水浊兮，可以濯吾足。遂去，不复语言。 자, 그죠? 들었죠? 그래서 저는 중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 말을 들으니까, 그죠? 뭔가 좀, 하여튼, 중국말은 뭔가, 그죠? 이렇게, 내포된 이렇게 의미가 좀 깊죠? 그래서 중국 시진핑도, 그죠?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진정한 친구는, 그죠? 어려울 때 돕는 친구다. 이런 식으로, 그죠? 뭔가 내포된 말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중국어로 이렇게 한마디 하면, 뭔가 좀, 그죠?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부 이야기에서 그죠? 구론하고 어부하고 이렇게 문답식으로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통의 주제라는 이야기가 그죠? 구론의 어떤 생각하고 어부의 어떤 생각들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이 그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내용은 간단하니까 그죠? 자, 질문에서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에 대해서 그 본질을 뒤흔드는 질문을 만들어 보고 토론은 알 필요 없죠.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즉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라면 뭐 혈액형 가지고 많이 하죠. A형은 그죠? 내성적이다. 그런 상식이 있으면은 본질을 뒤흔드는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면 되겠죠. A형에 대해서 친구라든지 자기 자신이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에 대해서 그 본질을 이제 상식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죠? 개인 활동 해보시고 팀 활동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느낀 점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체험의 숲에서 보시면, 자, 구론의 가치관에 동조하는 입장. 그죠? 고고한 삶이죠. 그 다음에 어부의 태도에 공감하는 입장. 그죠? 나누어, 다음에 표 방식으로 서로의 다름을 확인해보자는 거죠. 각각 항목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밝히고 상대되는 입장의 것과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입장이 구론 입장, 어부 입장. 그죠?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정치에서, 그죠? 정치적으로, 그죠? 구론 같은 사람이 있겠고, 또 어부 같은 사람 입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분배. 경제적 분배에도 분명히 나오죠. 구론 같은 사람과 어부 같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경제 재난지원금 100만원 주는 거 있죠? 이거는 뭡니까? 전 국민에게 다 주자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다 줄 빼서 어려운 사람만 주자라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경기도지사, 그는 다 주자는 식이, 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주자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주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어부의 입장에서는 적고,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도 구론 입장, 어부 입장이 있겠죠. 이 교육은 여러분 지금 코로나니까 그죠? 동영상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좋은 주제가 되겠죠. 요즘 할 게 많네요, 그죠? 교육이 이제 동영상 교육을 할 것인지 또는 뭡니까? 이제 그죠? 나와서 교실에서 수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론이라면 어떻게 생각했겠고, 어부라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그죠? 적어보고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 심하죠. 즉 세대 간의 갈등은 10대 그죠? 10대에서 주로 20대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가 그리고 60대에서 90대 뭐 요렇게 나뉘겠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 그런 입장 같으면은 세대 갈등을 어떻게 그죠? 생각하겠고 어부 입장 같으면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북관계도 마찬가지. 남북관계도 그런 입장이 있고 어부 입장이 있죠. 그래서 남북관계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뭡니까 남과 북이 이렇게 우리가 잘 사니까 받아들여서 북한에게 도움을 주면서 개방을 이끌어내자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남북과 북이 왜 이렇게 같이 하느냐. 손해보면 알 필요 없다 하면서 그죠? 막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구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고 어부 입장에서는 어떤지를 한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태직구 3인데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태직구 3이 좀 너무 멀습니다. 그죠?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직구 3에 대해서 그죠? 구론 같으면은 어떻게 사고 어부 같으면 어떻게 사느냐. 주로 구론 같으면 고지식한 사람이니까 그죠? 만약에 태직구에 자기가 이제 어느 직업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직업보다도 더 밑에 직업은 안 하려 하겠죠. 그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주 깨끗하고 편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고고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흔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입장에서는 그죠? 고고한 어떤 행동, 직장 이런 것들만 다시 구하겠죠. 근데 어부 입장은 뭐지 되겠습니까? 직업에는 기천이 어딨냐 하는 식으로 내가 비록 좋은 직장에서 있었지만은 퇴직한 후에 삶도 그죠? 일을 하면서 삶을 이어가면 된다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구론에 읽었을 때 구론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번 입장을 적어보시고 어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 4주제는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이 3, 4주제를 그죠? 여러분들이 요 뭡니까? 체험의 수업하고 뭐 읽기 수업 요 과제 있죠? 요거에 맞춰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은행은 그죠? 뭐 일단 제외합시다. 문제은행은 여러분들이 그죠? 지금 할 것도 많은데 그죠? 이거 다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외하시고 위에 형태에서 맞춰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그거 과제가 있습니다. 구주 뭡니까? 프로젝트가 있죠. 그 다음에 13주에 영화 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5월 25일이 월요일인 11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